자, 우리 2차 방정식의 풀이 방법하고 나와 있는데 그 전에 먼저 실근과 허근이라는 얘기에 대해서 조금 해주도록 할게. 개수가 실수인 2차 방정식은 복소수 범위에서 반드시 근을 갖는데 이때 실수인 근을 실근, 허수인 근을 갖다 허근이라고 하고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은 뭐 근을 복소수 범위에서 구해야 된다. 뭐 이렇게 나와 있지, 그지?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얘들아 여기 보세요. 예를 들면 방정식이 이런 게 있어. x제곱은 마이너스 4 이런 게 있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이게 우리 중학교 때는 사실 이런 방정식을 풀 수가 없지, 그지? 중학교 때는 이런 방정식을 풀 수가 없는데 우리 왜 제곱근이라는 얘기를 지난번에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준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자, x제곱은 a를 만족하는 방정식의 근. 자, 이걸 갖다가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가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지? 자, 그럼 이 식도 우리가 풀어버리게 되면은 x는 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의 마이너스 4라고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자, 양수 4에 대해서 자, 루트 속에 마이너스가 포함되어 있으면은 이 마이너스를 없애면서 어떻게 쓰자고 그랬어? 자, 허수 단위 i로 이렇게 쓰자고 얘기를 했었지, 그지? 맞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쓴다고 얘기를 했었고, 따라서 방정식의 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i가 된다. 그래서 제곱근에 대한 기본적인 이 뜻을 좀 알고 있어야 돼. 이렇게. 알겠지? 혹시 그 까먹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제곱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써주도록 할게요. 거기 빈 공간에다가 좀 필기해 놓도록 합시다. 제곱근의 정의. x제곱은 a를 만족하는 방정식의 실근을 갖다가 우리가 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는 주어진 방정식의 근이 되기 때문에 너네들이 또 하나 알아야 될 내용은 뭐가 될 거냐면은 자, 루트 a를 갖다가 집어넣어서 제곱하잖아. 그럼 얘는 그냥 a로 이렇게 빠져나오는 거야. 부호 상관없이. 부호 상관없이 그냥 a로 나와야 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이런 얘기야. 루트 마이너스 2를 갖다가 이렇게 제곱하겠다? 그럼 얘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야. 플러스 2가 아니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혹시 이 부분 조금 다시 설명해 주세요. 왜 마이너스가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는 사람. 다들 괜찮아? 얘도 생각해보면 이렇게 보면 되더라. 루트 2에 i라고 놓고 제곱하는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그대로 나온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면 되고 자, 얘랑 비교해가지고 또 하나 알아야 될 내용이 뭐냐면은 루트 a에 속에서부터 이렇게 제곱을 했어. 자, 루트 속에서 이렇게 제곱을 해버렸단 말이야.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풀어간다고 했냐면은 절대값을 씌워서 이제 푼다고 얘기를 했었지, 그지? 그리고 절대값은 a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그냥 나오고 a가 0보다 작으면은 마이너스를 달고 나온다. 요렇게 해가지고 제곱근에 관련된 내용을 딱 기억을 좀 하고 있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요 내용을 거기 뭐 빈 공간에 아무데나 필기를 좀 해놓도록 하시고 꼭 기억합시다. 제곱해서 a를 만족하는 방정식의 근을 갖다가 우리가 제곱근이라고 한다. 제곱한 방정식의 근 이런 얘기야. 제곱근은. 자,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방정식을 풀이하는 방법에서 나와 있는데 자, 2차 방정식의 풀이법 그 중에 하나가 뭐가 될 거냐면은 인수분해를 이용한 풀이 방법이 있을 거야. 인수분해를 이용한 풀이 방법. 우리 거기 노트에도 나와 있죠. x에 대한 2차 방정식. 자, 거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ax-b에 그 다음에 cx-d는 0의 형태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었다면, 그지? 이렇게 됐을 때는 이 방정식의 해는 우리가 어떻게 구하겠다. 각 괄호가 0이 되는 a분의 b 또는 c분의 d.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보시면 되겠지, 그지? 거기 박스에다가 이 내용을 갖다 적어 넣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게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중3 거쳐서 고1로 이렇게 넘어오는 경우에 학생들이 인수분해가 안 되면 되게 당황한단 말이야. 뭐 예를 들면은 이런 거 x제곱 더하기 4x에 더하기 2 뭐 이런 게 있다고 생각을 해봐. 이렇게
이런 방정식이 있다라고 하면은 는 0이라고 해서 이렇게 방정식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게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순간적으로 당황하는 애들이 좀 있는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풀면 돼? 어떻게 풀면 돼? 그렇죠. 완전 제곱을 이용해도 되고 근해 공식을 이용해도 되겠지, 그지? 양변 2를 더하면은 완전 제곱식이 될 거고 아니면은 바로 근해 공식을 이용해도 될 거고, 그지? 그래서 고등학교 오면 제일 많이 까먹는 공식 중에 하나가 바로 근해 공식이야, 근해 공식.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래서 인수분해가 안 되면 뭘 이용해야겠다? 인수분해가 안 되면 이제 근해 공식을 이용을 해야겠다. 자, 근해 공식. 자, 봅시다. 자,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고 하는 자,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얘들아, 특별한 조건이 없으면 만약에 이런 조건이 이렇게 없잖아. a는 0이 아니다라는 조건이 없으면은 이거 몇 차 방정식이야? 알 수가 없는 거야. 왜? a가 0이면 2차식이 아니잖아, 그지? 그렇기 때문에 이 조건이 있어야지만 2차 방정식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얘들아, 봐. 문제 속에서 이렇게 표현을 해. 자, 방정식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냥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걸 2차 방정식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이걸 2차 방정식으로 봤다가 틀리는 경우들이 생긴다고. 무슨 소린지 알겠어? 문제 속에서 근데 만약에 2차 방정식이라는 조건이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은 아, 얘는 절대 a가 0이 아니라는 조건을 준 거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문제 속에서 차수 지정을 해주는지 그렇지 않은지 요거 꼼꼼하게 좀 봐야 돼. 간혹 가다가 요거 하나 빼먹어가지고 틀리는 경우들이 생겨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이해되지? 자, 차수 지정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하자 라고 하는 거고. 자, 그래서 이 방정식의 근은 우리 근해 공식 다들 알고 있지, 그지? 자, x는 2a분의 자,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b제곱 마이너스 4ac.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근해 공식이 만들어진다. 왜 이렇게 나오는지도 알고들이 있을 거야, 그지? 중3 때 다 해봤으니까. 자, 그래서 거기 박스에다가는 이렇게 넣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특히 1차항의 개수가 짝수인 경우하고 나와 있는데 1차항의 개수가 짝수인 경우 그러면은 우리가 짝수 공식이라고 해가지고 자, 짝수 공식 1차항 개수가 뭐 2b 다시 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다라고 하면은 이때 이제 근해 공식은 a분의 자, 마이너스 b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c 자, 요렇게 해서 이제 구하게 되겠지, 그지? 요게 이제 짝수 공식 같이 기억을 좀 합시다. 자, 그 다음 내용. 자, 근을 통한 인수분해.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은 여러분한테 이제 그런 것들을 요구합니다. 다음, 근이 이제 어떻게 주어진 2차 방정식을 작성하시오. 뭐 이런 문제가 이제 나올 수 있단 말이야.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자, 거기 먼저 괄호 1번 보세요. 두 근이 알파, 베타가 되고, x제곱의 개수가 1. 거기 밑줄 긋자. x제곱의 개수가 1. 자, 두 근이 알파하고 베타가 되고, 자, x제곱의 개수가 자, 1이 된다. 이렇게 주어져 있잖아. 그러면은 이런 2차 방정식은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냐면은 최고차 한계수 1이니까 자, x-알파, x-베타는 0이다. 이렇게 해서 작성할 수 있겠지, 그지? 자, 거기 이제 박스에다가 역시 이렇게 이제 적어 넣으시면 되고. 자, 그런데 특별한 조건이 없이 ax 제곱에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고 하는 2차 방정식에 두 근이 알파하고 베타 이렇게 이제 주어졌단 말이야, 그지?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완성할 수 있냐면은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하는 것은 2차 항계수 a가 되기 때문에 a 곱하기 자, x-알파에 x-베타 자, 는 0 이렇게 해서 이제 완성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을 통해 가지고 인수분해된 형태로 만들 수가 있겠다. 자, 요거 왜 그런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줄게. 일단 이거 적어 놓으시고 이렇게 적어 놓으시고 왜 그런지를 설명을 좀 해줄게요.
우리가 그 2단원에서 인수정리를 배웠단 말이야. 그지? 인수정리. 자, 어떤 식 fx가 있어. 다항식 fx가 있는데, 자, 이 fx에서 알파를 갖다 집어넣었더니, f에다가 알파를 갖다 집어넣었더니 0이 되었다. 이 말의 의미가 뭘 뜻한다고 그랬지? 이게 무슨 의미를 갖는다고 그랬지? 이 식이? 그치, 나머지가 0이란 얘기야. 또 인수정리 핵심이 있었지.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지 너네 지금. 부끄러워서. 얘기해볼래? 이 식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 인수분해 된다. 뭘로? 몫으로? x-알파로 인수분해 된다. 합작품이야, 그지? 자, 얘들아, 이런 식이 보이면은 우리 어떻게 한다고 그랬었냐면은 fx라고 하는 식은, 자, 봐. 여기다가 알파를 집어넣겠다. 우리 x 이퀄 알파를 집어넣겠다는 얘기는 x 빼기 알파로 x 빼기 알파로 나누겠다 이런 얘기잖아, 그지? 그래, 안 그래? f 알파라고 얘기를 하면은 x 마이너스 알파로 나누겠다라는 의미인데, 자, 그때 몫을 모르니까 qx라고 적당히 두게 되면 나머지가 0인식이니까 뒤에 쓸 게 없어. 그래서 x 빼기 알파로 인수분해 되었구나 이런 뜻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자, 다시 한번 f 알파. 자, 이렇게 는 0 빼고서 f 알파의 의미는, 자, f 알파 의미는 fx에 x에다가 알파를 대입하였다. 그 알파를 대입했다는 이 말이 무슨 뜻이냐? x 빼기 알파로 나누었다 이런 얘기야. 그지? fx를 x 빼기 알파로 나누었다. 그래서 나머지가 0이 됐다는 얘기니까 인수분해 됐구나. 이해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자, 그래서 이 식에서도 보면은 이 방정식에 두 근의 알파 베타, 다시 말하면 근이 되는 거니까 알파 베타 집어넣어서 0을 만족한다는 얘기잖아. 이 식이 만약에 fx라고 하면은 f 알파도 0이고 f 베타도 0이야. 그지? 그러니까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로 인수분해가 될 거란 말이야. 그런데 2차 함계수가 a니까 a만 적당히 맞춰주고 인수분해가 끝났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인수정리에 의해서 인수분해가 가능하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얘들아 지금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저 옆에다가 쓸게. 알겠지? 자, 봅시다. 다음 내용이 뭐냐면 이제 근과 계수의 관계인데, 요거는 별표를 좀 쳐놓으세요. 근과 계수의 관계는 시험에 반드시 나옵니다. 자, 다시 보자.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 자, 여기서 a가 0이 아니다. 즉 2차 방정식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자, 이것의 두 근을 알파하고 베타라고 얘기를 하면은, 자, 우리 방금 앞에서 뭘 배웠냐면은 a의 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하는 이 식이, 자, a의 x-알파, x-베타로 인수분해 된다. 그렇지? 좌변과 우변이 완전히 똑같은 식이지, 그지? 다시 말하면 항등식이 된다는 얘기야. 그럼 좌변과 우변의 계수가 어때야 돼, 계수가? 일치해야겠지, 그지? 자, 그래서 우리가 뭐 해볼 거냐면 양변 a로 나눈 다음에, a가 0이 아니니까 a로 나눈 다음에 식을 전개할 거예요. 자, 그럼 x제곱 더하기 a분의 b의 x 더하기 a분의 c라고 하는 것은, 자, x제곱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의 x 더하기 알파 베타. 자, 이렇게 이제 전개가 되겠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지, 그지? 자, 식이 전개가 됐어. 그럼 2차 함계수 똑같아. 그 다음에 1차 함계수 비교해보자. a분의 b하고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하고 똑같은 거지, 그지? 자, 따라서 두 군의 합. 알파 더하기 베타는 뭐가 되겠다? 그치,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상수항 또 비교합시다. 두 군의 곱 알파 베타는 누구랑 똑같다? 그렇지, a분의 c하고 이렇게 똑같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근과 계수의 관계가 탄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박스 안의 내용에다가는 빨간색으로 쓴 요 내용 갖다 집어넣으면 돼. 나는 중간 과정도 좀 써야겠다. 그런 사람들은 써도 됩니다. 자, 적어보세요. 자, 다 적었으면은
다음 내용 보자. 오늘 정리할 이제 마지막 내용 판별식이 될 텐데, 판별식 그 옆에 뭐라고 돼 있어? 2차 방정식에 빨간색으로 밑줄 긋자. 실근의 개수를 판별. 실근의 개수만 밑줄 그으세요. 실근의 개수. 자, 판별식은 뭘 판별하는 거라고? 얘들아, 입을 열어야 돼. 여러 번 얘기했지만. 자, 뭘 판별하는 거다? 그렇지. 실근의 개수를 갖다가 우리가 판별하는 식이다. 자, 이런 얘기야. 중요한 거는 얘들아, 앞으로 너네가 중학교 때까지는 근이라고 하는 게 전부 다 실수범위 있었기 때문에 특별한 말을 안 해도 그냥 실근이 됐었어. 그동안은. 그런데 고등학교 와서는 실근하고 허근하고는 분명히 달라. 알겠지? 그래서 판별식이 뭘 판별하는 거냐? 근의 개수요. 틀린 거야. 알겠지? 무슨 소리냐면은 보자. 자,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몇 차 방정식? 그치? A가 0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2차 방정식이지. 근의 개수 몇 개지? 근의 개수 몇 개예요? 2개? 확실해? 하나가 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잖아. 그치? 그래 안 그래? 아니야? 똑똑. 얘들아, 여기 보세요. 자, 근의 개수가 몇 개일까 이거? 보기를 줄까? 자, 1번 보기 2개, 2번 보기 1개, 3번 0개, 4번 자, 때에 따라 다르다. A, B, C에 따라서 다르다. 자, 1, 2, 3, 4번 중에 뭘까? 4번. 때에 따라 다르다? 맞아? 아까 1번 말한 사람들은 어디로 갔어? 생각해보니까 이건 것 같아? 소신을 지키세요. 2개가 맞아. 근의 개수는 2개야. 근의 개수는. 선생님. 이거 판별식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아니야. 얘들아, 여기 뭐라고 그랬어? 무슨 근? 그냥 근. 실근, 허근 포함해가지고 근의 개수는 항상 2개야. 2차 방정식은. 알겠어? 아시겠어요? 그런데 그럼 얘들아, 3차 방정식은 근이 몇 개가 될까? 3차 방정식의 근은. 그치, 무조건 3개야. 무조건 3개. 알겠지? 그럼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야. 선생님, 만약에 x-1의 제곱은 0 이렇게 되면 이거 x는 1 하나밖에 없잖아요. 한 개인데 왜 2개라고 합니까? 그럴 수 있지, 그지? 근데 얘도 한 개가 아니라 서로 같은 두실근이야. 정확히는. 서로 같은 두실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렇기 때문에 이때도 항상 뭐가 되겠다? 2개다. 2차 방정식의 근은 몇 개? 2개. 그런데 판별식을 이용해가지고 서로 다른 2개인지 아니면은 서로 같은 2개, 즉 중근인지 아니면 실근이 없는 허근을 갖는지를 갖다가 판단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해되니? 2차 방정식의 근은 몇 개라고? 그치, 항상 2개야, 항상. 근데 만약에 실근이 몇 개냐? 그럼 그때부터는 고민이 이제 돼야 되는 거지. 아시겠죠? 자, 봅시다. 개수가 실수인 2차 방정식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 거기 2차 방정식이라고 했으니까 A가 0이 아니란 조건이 있는 거고, 자, 여기에서 박스 안에다가 뭐라고 쓰면 되냐면은, 자,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쓰시면 돼. 이게 이제 판별식인 거지, 그지? B제곱 마이너스 4AC를 판별식이라고 하고 기호 D로 나타낸다. 기호 D. 그래서 즉 하고 나와 있는 부분에다가 이렇게 쓰면 돼. D는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즉 D는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러면은 얘들아, 왜 이게 판별식인지도 우리가 좀 알면 좋지 않을까? 그지? 왜 굳이 이걸 판별식으로 할까?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 근의 공식에서 얘들아, 근의 공식 보세요. X는 뭐가 돼?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야. 그렇지? 이게 근의 공식이지, 그지? 근데 분명히 그 문제 조건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얘들아, 괄호 1번에 개수가 실수라고 얘기를 했지, 그지? 역시 빨간 펜으로 비주를 쭉 그어놓으세요. 개수가 실수. 개수가 실수가 된다. 그럼 A, B, C가 실수라는 얘기야, 그지? 맞아? A, B, C가 실수라는 얘기야. 그리고 여기 보세요. 얘도 실수지?
이것도 실수지, 그지? 루트 속의 얘는 어때, 얘는? 루트 속의 값은 실수가 되는데 이 부호에 따라서 자, 이 값이 실수인지 허수인지가 판단이 되는 거지, 그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생각해봐. 얘가 0보다 커. 그럼 어때? b제곱 빼기 4ac가 0보다 커. 그럼 플러스 루트 하나, 마이너스 루트 하나 해서 두 개가 나오는 거지, 그지? 맞아?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거기 판별식이 0보다 크면은 서로 다른 두 실근, 플러스인 거 하나, 마이너스인 거 하나 같겠구나. 이런 얘기고. 그지? 그 다음에 b제곱 빼기 4ac가 0이라고 생각해봐. 이게 0이라고 생각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의미가 있어, 없어? 없어지지, 그지? 그러니까 몇 개가 되는 거야? 하나가 되는 거야. 그래서 d는 0이라고 놓고 자, 서로 자, 같은 두 실근 이렇게 보시면 돼. 서로 같은 두 실근. 이걸 갖다가 우리가 다른 말로 중근이라고 하더라. 이렇게 중근이라고 한다. 겹쳐진 실근. 그러니까 개수는 한 개로 표시가 되는 거야. 알겠지? 얘는 두 개, 얘는 한 개로 표시가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판별식이 만약에 0보다 작다면 이런 얘기야. 판별식이 0보다 작다면 루트 속의 음수니까 우리는 실수가 아니라 이제 뭐라고 그래? 허수라고 얘기를 하지, 그지? 그래서 서로 다른 자, 두 허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자, 괄호에서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다. 자, 실근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 됐지, 그지? 자, 그리고 이것도 역시 짝수 공식이 있는데, 얘들아, 아까 근해 공식에서 b가, 자, 이 b-가 된다라고 하면은, 근해 공식이 어떻게 됐었냐면은, 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자, b-의 제곱 마이너스 ac라고 이렇게 쓸 수 있지, 그지? 맞니? 자, 이때는 요 속에는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이게? 그 판별식에 대한 짝수 공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개수가 실수인 2차 방정식에서 1차 함계수가 짝수인 경우, 즉 ax제곱 더하기 2b-x 더하기 c는 0의 근의 판별은 d 대신에 하고서 박스에 나와 있지, 그지? 그 박스에다가 이렇게 쓰시면 돼. d를 4로 나눈 값 이렇게 보시면 돼. d를 4로 나눠서 자, b-의 제곱 마이너스 ac라고 쓰겠다. b-의 제곱 마이너스 ac라고 쓰겠다. 자, 요게 이제 판별식에 대한 짝수 공식이에요. 그럼 애들이 가끔씩 물어보더라고. 선생님, 왜 이거 4로 나눈 거예요? 라고 물어보더라고. 그것도 이제 왜 그런지 설명해 주자면, 얘들아, 봐. 자, 판별식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런데 b가 2b-에서 이렇게 대입을 했어. 그럼 d라고 하는 것은 4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겠죠. 이렇게, 그지? 그래서 양변 4로 나누게 되면 어때? 양변 4로 나누게 되면 딱 이런 모양이 나오게 되겠지, 그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짝수 공식일 때는 4분의 d라고 쓰는 거야. 아시겠죠? 근데 왜 4분의 d로 쓰냐, 이거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 그래서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유형 문제로 넘어갑시다. 유형 문제로 넘기세요.